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거라고 설명했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알 때 합을 계산할 수 있지. 일반항을 안다는 건 모든 수열을 아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일반항이 뭐 n의 제곱 더하기 뭐 7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건 모든 수열을 아는 거지. 첫 번째 항도 1 집어넣으면 알 수 있고 두 번째 항도 알 수 있고 세 번째 항도 알 수 있고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모든 항을 알기 때문에 이 항을 가지고 와서 더하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SN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일반항을 알았을 때는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합이 주어졌을 때,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바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였지.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성질을 두 가지로 봤었지. 합의 성질 자체가 이렇게 합인 S의 N이라는 건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S1과 A1이 같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면 앞에 S2가 있는 거니까 내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면 세 번째 항까지 합 중에서 두 번째 항까지 항을 빼면 된다는 거였지. 그렇게 두 가지 성질을 해서 얘가 N이 1일 때 이렇게 정리하고 N이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예제 5번 같은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했었지. 문제 한 번만 다시 볼게. N항까지 합에 해당하는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여라.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구나. 그러면 기준을 먼저 N이 1일 때를 계산해서 뭘 먼저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A의 1을 계산할 수 있지. A의 1이 2인 걸 찾을 수 있고 N이 2부터는 어떤 식? SN에서 SN-를 빼는 요 식의 대입을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찾는 거였죠. 세 번째 단계는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이 두 식을 합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지. 1을 대입했더니 2가 나와서 얘는 합칠 수 있는 거지. 합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합쳐 놓은 거였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보면 된다고 했지. n이 1일 때 첫 번째 단계 n이 1일 때 구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n이 2보다 클 때 식을 찾는 거, 세 번째 단계는 그 두 식을 합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답을 써주고 합칠 수 없다면 답을 따로 써줘야 된다고 했어. 연습하시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똑같은 건데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무슨 버전이냐면 등차 등비 버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보통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하는 거야. 꼭 등차에서만 성립한다거나 꼭 등비에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야.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을 하는 건데 우리가 등차 등비는 특별한 아이들이니까 이 등차 등비의 특별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거든.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열의 합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 자, 교과서 몇 쪽이냐면 교과서 120쪽으로 돌아가시면요. 내가 여기에다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있잖아.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에다가 내가 세 번째 공식을 하나 더 적어 놓으라고 했었어. 이게 교과서에 이게 교과서에 세 번째 공식이 적혀져 있어야 돼. 세 번째 공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등차 수열의 합 SN을 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거냐면 얘는 n에 대한 함수식이잖아. n 값이 결정되면 값이 결정한다는 거니까 얘는 변수가 n이 되는 n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얘는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했었지. 상수항은 없는 2차식이 된다고 했으면서 여기 앞에 얘는 공차를 반 나눈 게 들어가고 얘는 이 두 개가 합해서 첫 장이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1 빼기 2분의 D라고 식은 적어준다면 이렇지만 의미상으로는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된다? 두 개를 더해서 A1이 된다로 기억하라고 하면서 요걸 하나 적어 놓으라고 했었어.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 이 시각은 뭐냐면 여기는 식이 됐던 여기는 식이 됐던 어쨌든 정리하게 되면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거라는 거야. a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l에다 얼마 집어넣고 a, d에다 얼마 집어넣게 되면 얘는 n에 대한 식이 될 거라는 거잖아. 왼쪽으로 와볼게. 등차 수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 등차 수열 버전이야. 자, 그러면 합과 일반항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합과 일반항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합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다 쓸까? S의 n이라는 거는 여기가 공차를 반 나눈 거에 n의 제곱 이렇게 쓸까? 합은 몇 차식이냐면 합은 2차식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일반항은 몇 차식이냐면 일반항은 1차항으로 이렇게 등장한다고 했어. 이 두 개를 비교할 줄 알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 합은 이런 모양이고 일반항은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n 제곱이 된 거라 보면 돼.
됐니? 등차 수열에서만이야. 얘는 어디까지나 등차 수열에서만 요런 모양이라고 하면서 일반항인 경우에는 여기에 공차가 들어가고 이걸 합하면 얼마가 된다? 이걸 합하면 첫 장이 된다. 얘는 여기에 공차를 반 나눈 거에 들어가고 마찬가지 이거를 합하면 첫 장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이유도 사실 SA1과 A1이 똑같기 때문이지. SA1과 A1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요거 두 개의 개수를 합하면 A1이 된다는 거지.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 내용을 한번 합과 일반항의 관계의 등차 수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교과서 120쪽을 다시 한번 가볼게. 교과서 121쪽에 물론 얘를 일반적인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고 얘를 보니까 합이 주어져 있는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인 거야. 얘는 어떤 거에 n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에 n의 모양으로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구나. 여기 있는 a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는 게 2분의 d잖아. 2분의 d가 3이 되니까 공차는 얼마가 나온다? 공차는 6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 지금 얘네 둘을 더해서 첫 장이 나와야 되니까 얘네 둘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n 앞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더해서 합한 게 얼마다? 첫 장이 2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지. 일반항 A에는 공차의 n에다가 더하기 두 개가 더해서 똑같잖아. 여기는 3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가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겠구나. 더해서 2가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등차 수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의 등차 버전이야. 그러면 문제 11번에서도 물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단계로 할 수 있는 거 물론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기본이야. 그건 기본이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이 주어져 있고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야. 그런데 봤더니 S의 n이 어떤 거에 제곱 더하기 어떤 거에 n의 모양이니까 얘는 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2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잖아. 등차 수열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2분의 d에 해당하니까 d는 얼마? d는 4였구나.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4n에다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라고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의 등차 수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오류 찾기를 봐봐. 오류 찾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얘가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여기 앞엔 2분의 d니까 여기는 1이 있으니까 d는 2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지. 왜냐하면 여기는 합의 버전은 여기는 합의 식은 내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 버전과 버전이 달라. 얘가 어떤 거에 n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에 n이 있어야지 이게 등차 수열의 버전인데 얘는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3이 붙어 있잖아. 여기 3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 버전으로 풀 수 없고 일반적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풀어서 A의 첫 번째 항과 S의 원을 구하고 A의 n번째 항은 S의 n에서 S의 n-1, n이 2부터는 이렇게 찾는 이 두 가지 버전으로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 자, 등차 수열 버전을 했다면 등비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 등비 버전으로 교과서 126쪽에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에 해당하는 등비 버전을 한번 볼게. 자, 등비수열의 등비수열 버전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볼게.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일반항 A의 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 제곱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어.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놓고 볼 건데 등비수열 합의 공식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이 모양을 한번 정리해 볼게. 1인 경우에는 상관없으니까 여기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걸 정리해 볼게. 자, SN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찬가지 얘는 n에 대한 함수잖아. n에 대한 함수니까 n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 그럼 얘는 1-r분의 a가 될 거고 1-r의 n제곱이잖아. 얘를 분배하게 된다면 1-r분의 a, n이 없는 거 빼기 1-r분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 알겠니? n에 대한 함수나 마찬가지인데 n이 없는 상수항이니까 얘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여기는 얘를 만약에 a라고 둔다면 어떤 a 빼기 얘도 똑같이 a지. a의 r의 n제곱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니? 합의 형태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야. 또는 지금 이걸 정리했잖아. 이걸로 정리한다면 이 순서가 바뀌겠지.
a 아래 n제곱 빼기 a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와볼게.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냐 하면 S의 n은 어떤 a 빼기 a 아래 n제곱이거나 또는 a 아래 n제곱 빼기 a이거나 얘가 합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모양을 가지고 한번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놓고 할까? 아까 거를 이렇게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갖고 와봅시다. 교과서 127쪽에 문제 10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야. 문제 10번 내용을 볼게.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얘는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어떤 수열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볼게. 자,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 n이 얼마일 때? 1일 때를 계산해서 S의 n이 1일 때 a의 1은 s의 1과 같기 때문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을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두 번째, n이 2보다 클 때 a의 n을 계산하려면 s의 n에서 s의 n-1을 빼주는 거고 요 식을 정리하게 된다면 얘는 s의 n이라는 거는 6이니까 1 없어질 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이 빼기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요 식 다시 한번 써줄까? 밑으로 내려와서 해볼게. S의 n이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고 S의 n-1은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이잖아.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 빼주지. 빼주면 1은 없어질 거고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는 3분의 2의 n-1제곱이 되겠지? 공통 인수로 묶자면 작은 수로 묶을 수 있잖아. n-1로 묶어주게 된다면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걔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 돼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3분의 2의 n-1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야. 요거 정리한 건 지우도록 할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얘는 n이 2부터지?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두 개를 합칠 수 있는지 좀 확인하는 거지. 여기다가 n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3분의 2의 1-1이지? 1-1은 0제곱이고 0제곱은 1 돼서 사라지니까 3분의 1이 돼서 합칠 수 있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쳐서 써주면 되겠죠. n은 뭐다? 3분의 2의 n-1제곱이다 라고 합쳐서 답을 써주면 되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풀이야. 자, 그런데 얘를 등차수열 버전이라 한 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 자, 여기 있는 모양을 봐봐. 여기 있는 모양을 S의 n은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보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여기는 버전에서 n이 뒤에가 있으니까 이 버전을 보는 거지. 그러면 a가 뭐니 여긴? a가 1 아니야? a가 1? a가 1이니까 이 모양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1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 되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r이 3분의 2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지. r이 3분의 2인 등비수열이구나. 그 다음에 첫 장을 계산하려면 s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s의 1을 집어넣는 게 바로 3분의 1이 나와서 바로 첫째 항이 뭐고?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r이 3분의 2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어떻게 계산한다?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구나 해서 방금 풀었던 요거랑 같은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로 지금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등비수열 버전으로 어떤 a 빼기 ar의 n제곱, ar의 n제곱 빼기 a 두 개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뒀으면 좋겠고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내가 디테일하게 뭐 배배 꽈서 시험을 낸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처럼 내가 다양한 장비를 갖춘다 생각하고 수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